파트너로 일할 때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점? 저는 힘든 점으로는 많은 승무원들이 꼽겠지만 저는 잠을 꽂고 싶어요. 정말 새벽 비행, 저희 에미레이트는 새벽 3시 출발이 되게 많아요. 새벽 3시가 정말 애매한 게 이제 리포트는 새벽 1시에 하니까 저녁 10시, 11시부터 일어나서 막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낮에 잘 못 주무시는 여기서 리포트란? 이제 비행을 가시는 거죠. 본사에 도착하셔서 이제 저희 E-게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카드를 찍고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이 비행 사인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기계로 출근했다라고 이제 네. 본인 신분증 찍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리포트 한다고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브리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래서 새벽 3시 출발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서 그나마 조명이 어두워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승무원들이 좀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제 되게 피곤하시거나 하면 뭐 진짜 다크서클 누구나 인간이기에 내려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화사해 보이려고 좀 화장이 진해질 수밖에. 그리고 이제 기내 조명이 좀 어두하게 손님들 식사할 때 빼고는 불을 소등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보셨던 분들 기억을 떠올리고 오시면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약간 그래서 화장이 약간 진해지는 거죠. 새벽 3시 출발이 되게 힘들었고 이제 비행지 가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잠부터 자는 거. 한 시간이든 2시간이든 자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비행으로 가다 보면 패턴이 너무 깨지다 보니까 잠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한 반면 장점은 이제 그렇게 힘들게 갔으면 그 체류지가 뉴욕이거나 파리거나 그러면은 너무 좋아요. 정말 그거를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비행을 참고 그렇게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그거 궁금해요. 그 입사하셨을 때 참 그 승무원들이 좀 약간 생활이 한밤중에 일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남들 식사하는 시간에 밥을 못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짐 싸가져 갈 때 뭐 싸가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입사하러 짐 챙길 때 뭐 필수품 뭐 챙기셨어요? 저 필수품으로 전기밥솥. 다 똑같네요. 전기밥솥 챙겼고 그리고 두바이가 이제 배관이 조금 안 좋은지 물이 좀 많이 갈색 물이 많이 나와요. 빌딩마다. 그래서 그 필터, 물 필터 많이 챙겨왔었어요. 샤워 필터. 네, 샤워 필터. 공통이네요. 네. 에티아드랑 똑같네요. 전기장판? 전기장판도 사계절 내내 쓰셔요. 그리고 에티아드 친구 보니까 약도 많이 챙겨가셨다고 그러고. 네, 진짜 많이 챙겨왔어요. 이렇게 한국 약이 한국인이니까 또 제일 잘 듣잖아요. 그래서 약도 진짜 한 봉도 안에 싸갔었어요. 하스, 뭐 알러지약, 감기약, 소화제 이런 거. 한국약 좋죠? 제일 좋아하는 비행은 어디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행은 인천 비행은 뭐 인천 비행 그러시겠지만 1순위 1순위지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비행은 저는 동남아를 약간 좋아해서 방콕을 제일 꼽고 싶어요. 마사지도 받고 음식도 저는 너무 잘 맞아서 방콕 가면 이제 신나게 마사지 받고 뭐 사 먹고 그렇게 또 얼라운스 다음으로 카드도 긁고. 얼라운스는 방콕에서 얼마씩 받나요? 방콕에서 한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정도 받고 있어요. 방콕 같네요? 방콕 치고는 조금 많아요. 그런가요? 네. 저 때는 방콕에서도 꽤 10만원 거의 가까이.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알기로 묵고 있는 호텔의 밥값 계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승무원들이 예를 들어 방콕에 갔다고 우리 갑니다. 방콕에 개인적으로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놀러 갔으면 자기 사비로 이제 먹거나 이런 걸 써야 하는데 회사에서 출장 보낸 거잖아요. 말하자면 에미레이트 승무원들 방콕 비행에 보낸 거니까 그래서 호텔로 숙소 제공하고 그래서 거기 24시간 머무르는 동안 출장 간 거니까 출장비 줘야죠. 왜? 기본 밥값. 그래서 그 머물고 있는 호텔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얼라우언스, 그러니까 우리가 승무원들이 받는 돈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 때는 방콕 우리 호텔은 르네상스 호텔. 지금 저희 홀리데이에 묵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가 하던 얘기 얼라우언스도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비행지에 가시면 호텔에서 묵고 있는 동안 이제 식사하시라고 주는 체류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묵는 시간 계산해서 회사에서 주시거든요. 맞아요. 체류지 따라 다른데 6만원에서 15만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회사는 그거를 월급에 통장에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준대요. 근데 에미레이트는 바로 바로바로 현장에서 주세요.
호텔 체크인 하실 때 네. 키와 함께 호텔 직원이 저희 각 방 키 주면서 그냥 봉투에다가 호텔 봉투에다가 현금 줘요. 네. 왜냐면 두바이가 그 텍스 세금을 안 떼잖아요, 여러분. 승무원들 급여에서 세금을 하나도 안 떼요. 그래서 그냥 그런 세금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현장에서 그냥 봉투에 현금 담아서 주는 거예요. 네. 쓰시려면 쓰고 아끼는 분들도 보고 팍 아주 저금하시는 알뜰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부족하죠? 근데 더 쓰죠? 모든 더 쓰죠? 비행기 가면 이제 쇼핑을 많이 하시니까 네. 쇼핑하고 먹고 하는데 다 쓰게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얼라우언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노선 어딘가요? 얼라운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음. 20만 원이 넘어요. 하루에? 이틀에 이틀에? 20만 원이 넘어요. 다른 체류지는 이틀이라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샌프란시스코는 호텔이 비싸가지고 20만 원이 넘어요. 가봐요. 호텔 값이에요. 호텔이 비싸야 얼라우언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혹은 얼라우언스를 퍼디움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체류비. 자, 달러로 받는 거죠? 거기서는 당연히. 현지 통화로 받는 데서 현지 통화로. 이제 러시아나 아프리카 몇 개국은 이제 달러로 회사에서 직접 그 수령을 해서 비행을 가세요. 아, 회사에서 아예 먼저 줘요? 비행 그 체크인 하자마자 아까 그 사인 하시자마자 리포트 하자마자? 리포트 하자마자 데스크에 가서 나 이곳에 간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그 퍼디움 봉투를 주세요. 봉투를. 그런 제도가 생겼군요. 샌프란시스코는 정확히 그러니까 이틀이면 몇 시간이에요? 48시간 48시간에 15만 원 정도? 20만 원. 아, 20만 원으로? 어허. 제가 오사카 비행 다닐 때 우리는 48시간도 안 됐었는데 이틀 약간 못 되는 30몇 시간? 그거에 우리 그때 오사카에서 23만 원 받았어요. 오사카 호텔에서. 오사카 하얏트? 오사카 하얏트. 하얏트 호텔 시내 중심가에.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자, 물가가 비싸고 비싼 호텔 가야 된다. 그 돈도 모자라서 다 쓰고 왔다. 자, 가장 싫어하는 그런 비행지? 싫어한다기보다 뭔가 약간 피하고 싶은 비행지? 피하고 싶은 비행지는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해서 그쵸, 갔다가 맞아요. 오시는 맞아요. 갔다가 오시는 비행인데 동감. 그 중에서 5시간짜리 비행들이 있어요. 이스탄불이나 나이로비 이런 거를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5시간 동안 쭉 갔다가 다시 그걸 돌아와야 되니까 맞아요.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비행이 조금 피하고 싶은. 사실 승무원들이 출퇴근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쵸. 아까 박미가 말했다시피 3시 출발, 두바이 국제공항 출발 비행인데 11시, 10시부터 일어나서 화장하고 샤워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출퇴근 준비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이거는 페이에 계산이 안 되잖아요. 비행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그 일을 했는데 가서 스테이도 안 하니까 체류비도 못 받고 그냥 돌아오니까 그게 사실 일할 때 가성비 떨어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스탄불 뭐 제가 듣기로 저는 모스크바 비행을 안 해봤는데 제가 모스크바 비행 막 생겼을 때 회사를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근데 모스크바도 그 당시에는 5시간이 조금 넘나 그랬는데도 체류를 안 시키고 그냥 바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 바로 전까지는 레이오버였어요. 24시간. 몇 개국이나 가보셨어요? 참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때 계산해봤을 때 70개. 70개? 네. 저는 약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50개 정도.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에미레이트 비행할 때보다 이 일하면서 출장 다닌 게 꽤 많아가지고 에미레이트 다닐 때는 그보다는 적게 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4년 반 정도 했는데 70개 나라 정도를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무급 유거 중이시라 1월 2일 날 재입사한다고 그러셨나요? 다시 위조인이 아니라 두바이로 귀국. 네, 제가 네. 지금 1월 7일까지 아, 7일? 무급휴가인데 이제 조금 일찍 들어가서 좀 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제가 일찍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면 두바이 들어가서도 2주 격리하나요? 지금은 격리가 없어요. 한국에서 들어가는 건 격리가 없고 이제 공항에서 코로나 테스트만 하시면 되세요. 비행시 기억나는 사건 사고 혹시 있으셨나요? 비행시 기억난 사건 하고 제가 제일 훈련이 많이 도움이 됐다 싶었던 게 저희가 이제 SCP 트레이닝을 하면서 처음 들어오셨을 때 입사하자마자 트레이닝 하실 때 이제 안전 교육도 받으시고 의료 교육도 받으시고 보안 교육도 받으세요. 근데 그게 너무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비행이 긴 비행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380은 갤리가 두 곳에 있거든요. 앞 갤리 그리고 뒷 갤리.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뒷 갤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손님이 이제 그 캐빈에서 객실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열어봤더니 옆에 어머님이
옆에 계셨던 아버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어. 계속 부르시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눈을 뜨신 채로 이렇게 기절을 하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이제 부사무장님 부르고 크루들 다 불러서 산소랑 이런 거 해가지고 했더니 아버님이 그때 고혈압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기절을 하셨었어요. 눈을 그대로 뜨시고. 근데 만약에 어머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버님은 네, 비행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뻔했는데 어머님이 일찍 발견해 주셨고 저희 크루 승무원들도 되게 빨리 별발을 대응했었고 그리고 또 운이 좋게도 2명의 의사분이 타고 계셨어요. 그 비행이.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를 겪으면서 저는 그 훈련 받았던 그 메디컬 그게 너무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크게 동감합니다. 네. 이 훈련을 되게 강도가 높게 받는데 여러분 그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일 생기면 바로 몸이 자동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일 저도 많았죠, 되게. 네, 맞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받으셨죠? 총 저희가 2달을 받고 있고요. 신입승무원 교육이 신입승무원. 그리고 안전교육이 2주. 2달 중에 2주, 2달 중에 2주. 그리고 또 이틀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메디컬 트레이닝. 그리고 또 다른 이틀은 보안 트레이닝. 이틀에서 5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틀에서 5일 정도 그 보안 교육을 받는데 이제 딱 저희가 비행기 타자마자 하는 그런 보안 업무들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서비스 교육. 네. 서비스 교육이 제일 마지막이죠. 네, 서비스 교육이 제일 마지막. 그것도 2주예요. 네, 2주 동안. 네. 자, 그러면 기내에서 있었던 일 중에 지금 방금처럼 그런 약간 긴장 타는 일도 있지만 좀 즐겁고 재미난 일 있었나요? 즐겁고 재미난 일. 그래서 대부분은 저는 손님들이랑 그런 커넥션도 있겠지만 저는 크루들이 정말 재밌어요. 그날 크루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비행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비행기 뒤에서 저희 커튼 닫아놓고 춤도 추고 그런 것들이 생일인 친구는 뭐 몰래 깜짝 쇼도 해주고 저희 비즈니스 클래스 그런 디저트나 이런 거 해가지고 편지도 써주고 이런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에미레이트 승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들 뭐 하면 좋을까요? 저는 기회가 있을 때 계속 면접을 보고 지금 채용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조금 내려놓지 말고 계속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면접 답변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며 뭐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계속 꾸준히 계속 답변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네, 언제 채용이 나든 바로 가서 내가 준비가 돼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 계속을 하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은 왜냐면 외국 항공사들은 국내랑 다르게 뭐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그런 개념이 아예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우리 박미는 면접 스토리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2015년도에 그거 봤을 때는 에밀 채용이 없었어요. 저도 약간 놓고 있다가 이제 여기 학원에 나와서 계속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미도 본인 친구가 저랑 공부하다가 우리 학원에서 이제 에미레이트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따라 학원에 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본인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네. 갑자기 하다가 이제 2016년도 초에 이제 에미레이트가 한국 채용이 갑자기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봤었는데 안타깝게도 고배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좌절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해서 유럽을 갔었어요. 유럽에서 저희 스웨덴 예테보리라는 곳에서 합격을 했거든요. 스웨덴. 자, 면접 보러 스웨덴까지 갔어요. 서울에서 안 됐기 때문에 스웨덴 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외항사 채용을 진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일 텐데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래 외국항공사 승무원 시험은 한국에서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기회가 한국에서 채용해서 탈락했는데 그냥 넉넉고 뭐 다음 서울 면접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좀 준비가 된 친구들은 나 스웨덴에 있는 면접이 있어, 에미레이트가 몇 월 며칠 나 어디서 자 이런 정보가 있으면 가서 면접 보고 이렇게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26명 그 지원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시험을 봤었어요. 총 26명. 총 26명. 근데 다른 곳에 면접이 있었어서 거의 그쪽으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미레이트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정상 상황일 때는 한 달에 채용이 전 세계 채용 60개, 70개, 80개 뭐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뭐 그 오늘 예테보리에서 면접이 있는데
그 옆에 나라 뭐 핀란드에서 또 면접이 있을 수 있고 같은 날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많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방미는 스웨덴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12드랍도 받고 영어 테스트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최종 면접 보고 합격을 했어요. 면접 단계는 여러분 그 에미레이트 항공 제가 미리 찍어둔 제 다른 영상에 에미레이트 면접을 이러이러하게 본다 있으니까 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마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만에 연락이 왔나요? 합격할 때 제가 4월 초에 최종 면접을 보고 4월 중순에 이제 2주 뒤에 골든콜이 와서 받고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에미레이트 면접 보시고 나면 이제 채용 사이트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joining process, quality in process라고 되어 있는 그걸 보고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메디컬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하고 가시는 거죠? 네, 백신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맞으시고 가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뭐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 검사도 받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회사에서 리스트 주시면 그걸 해서 그걸 해서 맞춰서 가면 되세요. 그건 잡이죠. 네, 자비. 한국에서 하시는 건 자비로 맞아요. 하시고 가시면 되세요. 이거는 왜 잡이냐면 에미레이트 다 무료인데 아직 입사가 그러니까 티켓을 받고 두바이로 입성했을 때부터는 모든 걸 에미레이트가 다 커버를 해주는데 아직 입사하기 전에 사전 메디컬 테스트 하는 건 아직 에미레이트 직원이 아니니까 본인 경비로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제 돈 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 박미도 그래서 이제 사전 메디컬 테스트 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면 그 이제 에미레이트에서 그걸 리뷰를 하시고 메디컬 그 리포트를 그다음에 이제 그래 박미랑 건강해 그러면은 너를 입사시키겠어 하면 이제 티켓이랑 입사 티켓이랑 이제 이런 것들이 오죠. 네. 자, 그러면 취업 비자 같은 거는 그러니까 미리 이메일로 아마 다 올 거고 계약서랑 등등. 자,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입사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나는 그래 우리 김은희 쌤 말대로 두바이 왔으니까 이때부터 에미레이트가 모든 걸 날 책임지는 거야.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습 기간. 자, 박민 씨가 수습 기간 얘기 좀 해주세요. 입사하시자마자 수습 기간이라고 6개월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제 처음 트레이닝 받으시면 2달 그리고 4개월의 비행 실습 시간 이렇게 해서 총 6개월 수습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회사에서 나를 정말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회사에 이 직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병가와 그리고 각종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일을 얼마나 잘 완수했는지 100%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많이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입사한 시점에서 교육과정 2달 그리고 비행 시작해서 4달 총 6달을 우리가 영어로는 probation이라고 해요, 여러분. 수습기간. 그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식 승무원 계약서를 사인한 게 아니고 이 수습이 끝나야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 수습기간은 열심히 회사에서 하는 건 하시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주문이 어마어마한 걸 막 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서 배운 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수습기간 때는 또 주의점이 하나 있다면서요. 그 서울에 막 너무 오고 싶어도 서울에 갈 수 없는 그런 저도 처음 나왔던 게 입사하고 4개월 만에 나왔었거든요. 서울 비행? 아니 서울 비행 아니고 집에.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휴가 때만 나가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트레이닝 끝나고 비행 2달 하고 나서 제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회사에다가 또 베이스를 나간다는 신청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나왔었어요. 저희 베이스가 두바이인데 나의 이 휴가와 오픈날 두바이에서 나가 있겠다라는 걸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그 6개월 이내로? 6개월 이내에? 네, 6개월 이내에 휴가를 쓰실 수는 있는데 처음 2달은 나가시면 안 돼요. 처음 2달? 처음 2달. 그리고 저는 그때 비행하고 2달 뒤에 나갔었거든요. 시간이 안 됐었어가지고. 연차 얼마입니까? 저희가 1년에 30일. 30일. 네, 그래서 1년에 2번 7월이랑 1월에 회사에 이제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요. 이날부터 이날까지 쭉 리스트를 만들으셔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이제 크루들이 많이 가는 달이 있고 많이 가지 않는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게 시니어리티로. 네. 근데 거의 비슷하게 신청한 날이 거의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막 크리스마스 날 꼭 쉬겠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모든 크루가 다 그날 쉬고 싶어 하니까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정말 받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는 정식으로 30일. 당연히 유급 휴가고요. 급여에 전혀 변동 없고요. 쓸 수 있고요. 본인이 미리, 그러니까 연간 계획을 세운다면 미리미리 신청해서 자기가 원하는 날, 뭐 예를 들어 엄마 생일, 뭐 아빠 생신, 뭐 무슨 뭐 중요한 날 이럴 때는 이제 집에도 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여행을 다니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 외에도 저희가 스케줄 일주일 전에 받을 수 있는 휴가가 또 있어요. 만약 이거는 정말 저희가 라이브 리브라고 하거든요. 스케줄이 나와 있어도 뭐 다음 일주일 내에서 내가 휴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틀 전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틀에서 최대 5일까지. 좋아졌네요. 그래서 꼭 급하게 한국 나가시는 분들, 오픈날 그런 분들 많이 쓰세요. 그거 얘기 들으니까 수업 생각나네요. 수업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제가 비행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레이오버를 갖고 계시고 저는 턴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두바이에 있으시고 싶으시면 턴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저랑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 신청을 보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리갈리티라고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긴 비행이면은 전 앞뒤로 휴가가 있어요. 휴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비행 시간이 한 달에 120시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주의사항만 하시면 제가 선생님이랑 바꿔서 비행을 수업해서 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바이에 꼭 있어야겠다. 나 오늘 비행을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은 결석을 하면 안 되고 이제 absent라고 결석이 찍히면 나중에 승진 때도 불이익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급여에서 아마 3만 원 정도씩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결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식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스왑, 그러니까 비행을 바꾼다는 뜻이죠. 자, 이런 걸 신청해서 바꿀 수도 있다. 자, 이런 또 만약에 정말 아프시잖아요. 그럼 병가를 또 쓸 수가 있어요. 1년에 최대 15회까지 그쵸. 페이를 받고 쉬실 수 있는 게 15회까지 있어요. 네, 병가.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병가 얘기도 하고 연차 30일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휴가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국내 기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내 상관 눈치 봐야 돼,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날 뭐 이런 정말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컴퓨터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휴가는 꼭 찾아서 여러분들 나중에 챙겨서 쓰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박미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평소에 우리 쓰는 화장품 같은 거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승이들도 우리 여러분들도 승무원 되셨을 때 그리고 면접 보러 갈 때 참고하시라고. 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이게 오늘은 간단하게 가져왔거든요. 네, 휴가를 나오는 건 다른 파우치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승무원 생활할 때 많이 쓰시는 건가요? 저희 두바이에서 필수품. 필수품 선크림. 선크림. 너무 세서 맞아요.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되게 건조한 편인데 친구한테 추천받으시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 흰터 같은 거. 중요하죠. 네, 필수죠. 네. 그리고 제가 쓰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아이섀도우는 깨지면 고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포장을 해서 다녀요. 이게 아이섀도우. 이거 지난번에 에뛰아드 승무원 쓰는 거랑 비슷한 거. 네, 클리오. 클리오. 네네, 이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클리오. 이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네. 참고로 보여드리자면 선크림은 셀퓨전? 네. 우리나라 건가요? 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거. 피부과나 이건 친구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쓴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입생로랑이네요. 입생로랑. 네. 여러분 다 내돈 내산이에요. 네. 그래서 절대 하지 않아요. 립스틱은 이제 많이 쓰시는 디올 립글로우랑 이건 아르마니 거. 이게 비행에서 할 때 완전 빨갛게 바르진 않고 저는 그 위에 살짝 덧바르거든요. 핑크 들어간 거를. 저는 너무 빨가면 또 안 어울려가지고 그 위에 살짝 덧바르고 있어요. 지속력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하죠. 그쵸. 립스틱은. 제일 중요한 눈 화장. 키스미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키스미 아이라이너랑 키스미 마스카라. 실세이도가 이게 정말 비주얼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나가서. 네, 뷰러 있고요. 네, 뷰러 있고요. 이거는 메이크업 포레버 거 눈썹 하시는 거. 이런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우치에는 비상용 렌즈가 들어가고요. 컨택 렌즈. 네, 비행 중에도 혹시 레스트를 가시면 맞아요. 중간에 뻑뻑해지잖아요. 그럼 빼고 있다가 새 걸로 낀. 왜 라식을 안 하셨네요? 저는 유전적으로
강박이 너무 얇아서 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못해서 필수. 보통 승무원들은 합격하면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많이 하시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비행기 안에서 자꾸 렌즈 끼고 먹고. 많이 건조해서 눈이 정말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스트할 때 빼고 그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할 때는 이런 거 수정 화장용 뭐. 눈 밑에 이제 아이라인 많이 번지잖아요. 그거랑 마스크팩. 버블 마스크팩. 버블 마스크팩. 네. 이게 저희 엄마가 선물을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많이 해가지고 헤어 에센스. 두바이가 정말 많이 타요. 네. 머리 탈색이 많이 돼요. 저 에센스 샘플 같은 거나 써보고 좋은 거 있으면 비행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가방에 뭐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샘플 되게 좋아했어요. 샘플 너무 이런 거 좋아요. 어디 가서 주면 되게 좋아했어요. 네, 여행을 많이 하는,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 아마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자, 이 정도. 네. 이 정도.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에미레이트 항공에 대해서 지금 현직 승무원 모시고 지금 4년 반 정도 다니신 현직 승무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 바래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희가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저희는 이제 둘은 다 에미레이트를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영상 찍으면서 계속 보완해가면서 더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찍었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에미레이트 항공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무급 휴가 중이시지만 1월 달에 이제 비행하러 다시 들어가신다. 요거 한 가지. 요즘 코로나 때라서 우리 승무원들 해외 그 체류, 그러니까 레이오버 가시면 예를 들어 뉴욕 갔다 파리 갔다 호텔에만 콕 하고 계시라고 회사에서 하신다면서요? 네, 저희는 이제 그게 회사에 이메일을 다 몰았어요. 이제 호텔, 체류지 호텔 가서 호텔에만 있잖아. 호텔 방에서 밥을 먹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 배민 같은 것처럼 회사에 배달? 네, 배달 같은 것처럼 그 우버이츠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셔서 네, 많이 시켜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라 잠시 이런 거지 여러분 내년에 2021년도에 이제 코로나 괜찮아지면 당연히 여러분 파리 가서 샹젤리제 가서 커피 크레페 먹고 시드니 가면 오페라 하우스 근처 가서 또 커피도 마시고 뉴욕 가서 5번가 가서 쇼핑도 하시고 런던 가서 뮤지컬 열심히 보시고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자, 승무원 되셔가지고 우리 박미처럼 멋있는 커리어 워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해주신 우리 박미께 감사드리며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